상태에서 가오를 갖다 상태를 이렇게 난 그게 싫어. 오늘 무슨 그 교육 같은 거 선생님이 받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이런 A4용지랑 똑같이 생겼거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종이가 있고 그리고 볼펜이 또 우리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볼펜으로 그 종이에 문제를 쓰면 블루투스로 데이터가 연결이 되었고 내가 푼 모든 풀이 과정이랑 이 문제를 푸는데 몇 초가 걸렸고 몇 분이 걸렸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데이터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트가 너네 시험 볼 때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연구 중이야. 당장 되진 않을 거야. 당장 되진 않을 건데 몇 년 걸리긴 하겠지만 성인 될 때는 얼마인데? 그래서 그걸로 하잖아? 그럼 채점 자동으로 싹 되고 니네가 뭐 찍었는지 풀이 과정에서 디자인 틀렸는지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데이터로 나와서 학부모한테 바로 가. 되게 좋은 세상이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세상이 더 발전되기 전에 빨리 학생 신분을 벗어나야 돼. 빨리 지금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 지금 무서운 세상이야. 아무튼 54번, 57번 할게요. 얘들아, 이 유형을 유독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유독.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학년 1학기 때 절대값부터 시작되는 거야. 요거 잠깐만 봐봐 얘들아. A가 0이야. 0 이상 0 초과야. 양수야. 절대값 A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 그냥 A라고 쓰면 되죠. 그쵸? 양수의 절대값 씌워봤자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A가 음수야. 절대값 A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보통 헷갈려 하는데 잘 들어봐 얘들아. 절대값 기호는 항상 양수만 나와야 되죠. 맞니? 맞지? 근데 왜 마이너스가 있어요? 왜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네가 네 입으로 해놓고 왜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는 음수를 뜻하는 기호가 아니야.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야. 생각할 때 마이너스는 부호가 바뀌는 기호야. 부호가 바뀌는 기호. 그래서 A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럼 이 마이너스 앞에 있는 마이너스로 의해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마이너스는 음수를 뜻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부호를 바꿔주는 기호야. 그 다음에 우리가 3학년 1학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와. x가 2보다 작아. 2보다 작을 때 루트 x-2의 제곱.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이 루트를 없애는 데 사용을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x-2가 루트가 사라지면서 밖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x-2가 x가 2보다 작으면 양수야, 음수야? x 빼기 2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냐면 2보다 작으니까, 그치? 그럼 얘를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썼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애초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야. 알아듣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으로 이것과 관련된 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빨간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한 부호를 대답해줘. 양이야 음이야? 요거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야. 그럼 우리 그 음의 제곱근의 성질에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배웠죠, 그쵸? 잘 봐.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와. 선생님이 빨간 동그라미 친 건 루트 안에서 그대로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a에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괜찮죠? 그쵸? 그리고 플러스 얘는 양수야,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3학년 1학기에서 배우는 제곱근이랑 똑같은 거네. a에 2-a 됐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것만 대답해줘. 요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야. 그리고 얘는 양수냐 음수냐? 양수네. 그럼 우리 분수에서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조건이 뭐였냐면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였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루트 안에서 이 빨간 동그라미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a-2분의 2-a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써. 루트 안에 통째로 들어있으니까 그냥 정리해 놓은 거야. 누군가가. 문제 내는 사람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써있는 식을 정리해주면 돼. 오. 잡았어? 갑자기 벽을 쳐. 갑자기 쫄아가고. 깜짝 놀랐네. 얘들아 보자. 식 정리할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분배 법칙을 해주면은 요 초록색 밑줄이 어떻게 바뀌냐면 a의 2-a로 바뀌고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쵸? 그래서 얘랑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쵸? 그리고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선생님이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봤더니 이것도 똑같아. a-2분의 마이너스 a-1로 이렇게 만들 수 있네, 그치?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서 루트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i. 이게 i인 거야. 이해됐죠, 그쵸? 그리고 주황색 할게요. 이 주황색 부분도 똑같아. 2-a분의 마이너스 2-a로 바꾸고 루트야.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도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얘도 i가 되겠네.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되겠죠? 앞에는 날라가서 0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i랑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어렵니? 괜찮지? 그렇지? 얘들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나마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서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쓰고 부호만 꺼내고 넣고 이것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57번 양수 ABC 서로 다른 양수 문제가 길어. 선생님이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왔거든. 전부터 하던 생각이긴 한데 시행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가 선생님이 뭔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 안 해주면 한 명씩 이렇게 지목하면서 질문할 거야. 더 싫잖아, 그게. 그치? 이렇게 하도 해. 이렇게. 부탁할게요. 테레비 켜고 갑시다.
보자. 얘들아 봐봐. C-B, A-B가 순서 부호 하나도 안 바뀌고 큰 루트 안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네. 그치? 그러면은 우선은 첫 번째 선생님이 주황색 동그라미 친 거 양수야 음수야? 얘 음수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B랑 C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B. B가 더 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 잘 들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A-B가 얘는 양수여야 되는 거 알죠? 그쵸? 얘는 지금 양수야. 그러면 A가 B보다 커야겠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지? 선생님이 이 성질에 대해서 그 정리해 줄 때 뭐를 꼭 체크하라고 했냐면 좌변과 우변이 다 0이 돼버리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체크하자고 했었거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돼. 원래는 이게 들어가야 돼. 만약 A랑 B가 같아. 그럼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잖아. 그래서 문제 맨 앞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었으면 얘네들이 같을 때도 생각해 줘야 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태기를 이렇게 해놔. 태기를 이렇게 해놓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뭔 소리인지 헷갈릴 것 같으면은 얘 때문에 서로 다름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뭐 어떻게 나와 보겠죠, 그렇죠? 나중에 봤을 때 안 보겠지만 쓰면서 한 번 더 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서 나온 걸 정리를 하면은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니까 요런 대소관계를 갖는 걸 찾은 거야.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큰 순서대로 A, B, C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수, 음수예요 이것만 대답해 주면 돼. 빨간 동그라미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 다음에 또 B-C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A-C 양수.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아까 우리 선생님 여기서 정리해줬던 거 있죠, 그렇죠? 절대값 바뀌어지면서 양수로 바꿔줘야 돼. 양수는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얘는 음수니까 양수로 만들어지기 위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얘들아 혹시 니네 여기서 이것도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은근히 있더라고. 선생님 절대값 바꾸고 나오면서 바로 쳐줘야 되는데 바로 왜 마음대로 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앞에 플러스 1이 있는 거니까 1로 분배 법칙해서 바로 여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얘는 마비, 꿀A, 꿀B, 마시, 꿀A, 마시. 그래서 없애. B 없애. 이거밖에 안 없어져? 2A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얘가 몇 시쯤 온다고 했죠? 7시쯤 온다고 8시? 얘에서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얘에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는 시간. 아 실험해 나와요. 아니 알려주는 녹화하고 있어. 얘에서 뭐라고? 녹화하고 있어. 안 보겠지? 뭔가? 그리고 얘에서 욕을 잔뜩 하고 얘서가 영상을 봤는지 확인해 볼까 다음 시간. 필기 다 한 사람들은 42쪽을 펴셔요.
봅시다. 얘들아, 그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거든. 함수가 아니라. 왜냐면 방정식이랑 함수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데 식으로 만든 건 방정식이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방정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두 개가 뭐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하냐면 어차피 2차 방정식으로 풀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3차 방정식 아까 전에 했던 거 요거 있잖아. 요거 인수분해 하잖아 우리. 그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거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야? x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잘 하면 3차 방정식도 잘하는 거야. 4차 방정식도 잘하는 거야. 어차피 2차까지 조립제법이든 뭘 써선 간에 2차로 만들어 놓고 2차 방정식에서 배운 풀이법을 쓰는 게 고차 방정식이야. 어차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방정식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를 꺼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요걸 선생님이 항상 모든 반에서 처음에 수업할 때 하는 얘기인데 얘들아 봐봐. 이 식의 이름이 뭐야? 방정식이죠. 미지수 몇 개? 2개. 차수 몇 개? 차수 몇 차? 1차죠. 1차고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제일 중요한 질문이야. 이 방정식의 해 몇 개야? 무한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이거를 공통수학 개념에서는 이거 아까 뭐죠? 너 안 보이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날파리 같은 거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냐? 얘가 무한계. 무한계. 공통수학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부정방정식.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생긴 애를 x를 이항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꿔. 그럼 이게 무슨 식이 돼 이번에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해 몇 개라고 했죠? 무한계라고 했죠? 그 무한계의 해를 점으로 좌표 평면에 다 찍는 거야. x가 1일 때 y가 2고 x가 0일 때 y가 3이고 이거를. 그래서 좌표 평면에 점점점점점점 다 찍었더니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중요한 게 연립방정식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연립방정식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밑에 있는 방정식도 해 무한계죠? 그렇죠? 그럼 얘도 모양 바꿔서 점으로 따다닥 찍으면은 그래프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점으로 다 찍어 무한계의 해를 이렇게 막 그려줄 거야. 그리고 얘를 또 해를 다 찾아서 그래프에 몇 콤마 몇 콤마 몇다 찍어. 이렇게 돼. 그러면은 얘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우리 2-1에서 배웠잖아. 그치? 이 빨간색 점이 이 연립방정식의 뭐가 된다? 해가 되는 거죠. 그쵸? 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민재가 가면 교점이 되는 거야. 알아듣고 있죠? 그쵸? 그럼 이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요거 잘 봐봐 얘들아. 그건 이제 요거야.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요거야. 너네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안 배웠다고 한 번만 해줄래? 네. 안 배웠죠, 그쵸? 이거 고2 때 배우는 거야. 삼각함수라는 거거든, 삼각함수. 그 다음에 얘와 y는 2x의 교점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와. 앞으로 무수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너네는 무조건 두 글자로 생각하면 돼. 두 글자야. 이 식과 이 식을 뭐 하면 교점이 구해진다? 방금 여기서 설명했어. 뭐 하면? 연립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 함수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 교점, 그래프에서 교점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연립인 거야.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개념이 함수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중요한 거고 2차 방정식은 이 세상 모든 방정식을 푸는 풀이가 바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들이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 초반까지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 공통 수학 1을 잘하면 뒷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게 수학을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공통 수학 1에서 이런 기본 개념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세요. 우선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런 거야. 얘들아 a는 0이면 돼 안 돼? a가 0이 되면 차수가 2차가 사라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a가 0이면 안 돼. b는 0이면 돼 안 돼? 왜 안 없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c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랑 c는 0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도 2차 방정식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기본 모양은 선생님은 그래서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소개해. 선생님 하는 거 이렇게 소개해. 맨날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야. 그리고 여기가 0이라는 의미는 한쪽으로 다 이항했을 때 0이 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한쪽으로 다 이항했는데 둘 다 0이 되면 항등식이 되는 거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 모양이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가다 얘기했는데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죠? 네 글자야. 답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쉬운 거 인수분해. 두 번째 조립. 근해 공식. 그렇죠. 근해 공식. 그렇죠. 훌륭한 학생. 요거 두 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거야.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건데 등식의 성질로 풀자 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요런 2차 방정식. 양변 x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변을 나누는 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고 등식의 성질은 몇 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저렇게 두 개고 메모 선생님 다 해놓을 거야.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이야. 푸는 방법이 얘들아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을게?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어떻게 푼다고? 인수분해 무조건 해야 돼. 얘들아 너네 3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근해 공식 배운 적 있어? 없죠. 안 배우죠 그런 거. 3차는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를 안 하면 절대 못 풀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하고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무조건. 얘들아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그리고 2차 방정식. 얘들아 5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싸그리 묶어서 여기는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할게. 3차 이상은 내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법을 기억해야 되는 게 우선 저만큼은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메모해 놓읍시다. 이거는. 그 2차 방정식 제목 있죠? 맨 위에. 2차 방정식 맨 위에 제목에다가 저거를 써놓고 근데 이게 뭐죠?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상황이 안 되게 알아서 알아보게 잘 써놔. 알겠지?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이 세상에 한 가지밖에 없어. 등식의 성질. 뭐 이런 느낌으로 써놔. 알아볼 수 있게끔.
너네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근해 공식 알고 있지? 예. 잘 알고 있지? 짝수 판별식도 알고 있죠? 예. 여기가 짝수일 때 쓰는 판별식 알고 있죠? 예. 근데 그냥 그거 계속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짝수 근해 공식, 뭐 짝수 공식 또는 짝수 판별식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부르거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그래야 설명 다시 해줘, 알겠지? 괜찮지? 나 가. 어디 가? 넘어간다. 보자.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 이제 어쨌든 개념 설명을 좀 천천히 할 건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등 2차 방정식을 못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중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2차 방정식 맞죠? 그쵸? 이거 한번 풀어볼게. 무슨 인수분해 되니? 안 되죠? 그럼 근해 공식 써야겠네. 그럼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여기서 b제곱이 1이고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네? 맞죠? 그쵸?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 15가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우리 중등 2차 방정식에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해가 어떻다라고 대답을 했었죠? 없다라고 대답했었어. 왜냐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수를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만 루트 15 i 이렇게 바꿔 쓸 거죠. 그래서 이런 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허근. 그래서 이제는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해가 없다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허수라는 건 실제로 있는 수야 없는 수야. 없는 수인데 어떤 특별한 연산을 위해서 수학자들이 임의로 그냥 막 지네 마음대로 억지로 만들어낸 수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방정식이랑 그래프랑 막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y 달면 2차 함수 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러면 2차 함수는 실제로 2차 방정식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근데 거기서는 실제로 있는 숫자들만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잘 봐. 이제 메모를 해놓는 거야, 이런 설명을 듣고. 이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될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거야.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허근이라고 생각할 거야. 방정식에서는 허근.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해가 없다고 생각할 거야. 해가 없다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x 절편이 없다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치? x 절편이 없다야.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필기를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알겠지?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일반화하면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A, B, C로 바꿔서 근해 공식을 표현을 하면 근해 공식 D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고,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게? 네. 그렇죠. 얘가 바로 판별식이고, 판별하다가 영어로 뭐야? 판변식? 판별식이죠. 판별하다가 영어로 D죠, D. 디스, 그렇지, 그거야. 아, 그거네. 디스 그거. 판별식을 우리가 D라고 부르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B가 짝수일 때, 여기가 짝수일 때는 여기서 B제곱을 하면서 이 짝수를 우리가 2B'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하는 게 짝수 공식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제곱할 때 여기가 4가 돼. 그러면서 4가 밖으로 나가. 그러면서 짝수 판별식은 4분의 1을 한 거야, 원래 판별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짝수 판별식은 보통 표현을 4분의 D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짝수 판별식. 그래서 우리가 4분의 D라고 앞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게 우리가
판별식이고 근의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의 판별을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잠깐 보자. 판별식 이 양수면 우리가 루트 안에 계산을 한 숫자가 그냥 양수야. 정상적으로 답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5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5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할 건데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 빠져갖고 여러분들 많이 틀리거든. 여기 언제 중요한지 선생님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돼. 얘들아 판별 2차 방정식에 해가 두 개가 되는 이유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때문인 거잖아. 근데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치? 그럼 중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네. 맞죠?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중근을 갖는데 앞으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거야.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표현할 거야. 실근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거를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중근을 해를 한 개라고 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중학교 때는 한 개라고 보통 쓰거든. 근데 우리가 무조건 같은 두 개가 나온 거야 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허근을 가져. 근데 허근도 뿔, 마루 두 종류를 가지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7은 0이 두 근을 가질 때 이거 가보자. 이거 하고 여기는 a만 갈게. 두 근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보자. 여기 풀어볼게요. 얘들아 여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두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4분의 d는 얘를 2분의 1 한 거의 제곱 9 마이너스 짝수 판별식은 4ac가 아니라 그냥 ac야. 그쵸? 얘랑 얘 곱하면 돼. 그래서 a. 근데 두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근데 잘했어 못했어? 못했다고? 어디 못했어? 뭐가 빠졌어? 어? 못했대. 뭐 못했어? 뭐 빠졌어? 등호 빠진 거죠? 등호 넣어야 돼. 그쵸? 이해돼? 뭔 말인지? 등호 왜 들어가야 돼? 두 근이라고 했는데 등호 왜 가져가야 돼?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야?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거야? 뭐야? 얘들아, 두 근이 서로 같은 건지 서로 다른 건지 우리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두 근이라고 표현이 될 때가 있어, 문제 풀 때. 그럼 얘는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해 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거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두 근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제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이거야. 이거를 어디다가 필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다 하는 거야. 여기다, 알겠지? d가 0보다 작을 때는 방정식의 허근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방정식에서는 땡땡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해가 없다고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서로 같은 뭐라고 써있냐? 판별식. 응? 아, 여기 있다. 42조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네. 그쵸? 거기서 d가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게 허근 쪽에서 이 주황색 필기하고요. 그리고 그 언저리 어디다가 요거 하나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예시죠, 예시. 그 중간에 공간에다가 그냥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d가 0보다 작다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에 저기 주황색 부분을 필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근처 어디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필기하면 됩니다.
쉬는 시간인 아니요. 선생님 눈물 쏙 빠지게 혼내줄 것 같아. 다 썼죠? 이제 우리 근해 공식 못 쓰는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43쪽에 1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거 틀리면 근해 공식 못 쓰는 사람이니까 깜지 시킬 거야. 이거는 깜지 해야 돼. 이거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 구구단 같은 거라서. 43쪽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정답!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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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배기. 그렇죠. 너 이럴 거야? 태경아 실망. 여기가 자, 근해 선별 좀 할게요. 잠깐만요. 왜 뒤에 있지? 46쪽까지 넘어올게요. 46쪽.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유형 먼저 좀 할게. 순서가 너무 이상한데? 47쪽입니다. 미안해요. 47쪽. 47쪽에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47쪽에 30번.
소율이는 전에 풀었던 부분이죠. 혹시 푼 사람 있어요? 거의 다 푼 사람 있어요? 거의 다 왔다나? 없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선생님이 첫 문제부터 좀 어려운 문제를 한 것도 있는데 우선은 천천히 할게요. 봐봐봐봐봐. 얘들아 여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쓸게. 4분의 d는 얘를 2분의 1하고 제곱한 애가 필요하죠. a제곱 마이너스 얘와 얘야. 그럼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는 0. 괜찮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d 썼으니까 d 다시 써서 한 명씩 쓸게요. 9a제곱 마이너스 4의 암산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리해서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12b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우리가 지금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요 식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그냥 다항식이야. 방정식 같은 게 아니야. 그치?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찾는 중이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그리고 A랑 B의 조건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 자연수 조건이나 이런 게 없어. 그러면은 우선은 문자의 종류가 많으면 우리가 다루기가 힘드니까 위에 제시되어 있는 걸 변형해서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2로 바꿔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은 9b제곱 플러스 12b 하고 여기서 18 나오는데 얘랑 계산하니까 플러스 10이 되는 겨.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다 나왔지, 그치?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9b제곱 플러스 12b 플러스 10의 부호를 찾고 싶은 거야.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런 걸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배우는 거긴 한데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를 2차 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거든. 근데 얘의 최대나 또는 최소를 알면 그럼 얘가 적어도 뭐보다는 크다 이런 걸 아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보다는 적어도 크대. 그럼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그런 걸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저 2차식의 최대 또는 최소를 찾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이거 기억나니?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의 2차 함수에 대한 지식을 좀 테스트를 해볼게. 얘들아 이거 2차 함수라고 생각해. 여기 y는 달려있는 거야 지금.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죠? 그쵸? 아래로 볼록해.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최소값을 갖겠죠? 그럼 얘는 적어도 몇보다는 크다는 소리네. 그치? 그럼 적어도 몇보다는 큰데 음수일 수 있어? 생각해봐. 얘가 언제나 음수일 수 있어? 적어도 뭐보다는 크대. 근데 얘는 무조건 음수래. 이건 모순이야. 그치? 얘는 적어도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갖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이. 그치? 그래서 얘 최소값을 찾아보면 최소값 찾는 거 알죠? 표준형 만드는 거죠. 그쵸? 9에 b제곱 왜 이래 숫자가 3분의 4니? 이렇게 만들고 얘를 2분의 1하고 제곱하는 애가 필요해. 얘를 2분의 1하고 제곱하면 3분의 2를 제곱하는 거니까 9분의 4가 필요해. 근데 얘는 원래 없던 애니까 빼기 9분의 4를 같이 해줘. 얘는 밖으로 나가면서 얘랑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9에 b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이 되고 얘랑 계산하면서 9가 약분되면서 마사뿔 10이니까 플러스 6이야. 맞죠? 그쵸? 얘들아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
이 식의 최소값. 어? 최소값 얼마? 6이죠. 그쵸? b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요 따위로 생겼고 요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리고 y축이 이쯤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6이라는 소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식은 적어도 6부터 위쪽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6보다는 큰 애야. 크거나 같은 애야. 그치? 그래서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찾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판별식 D잖아. 그치? 그럼 D의 다시가 6 이상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얘는 근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근이야? 중근이야? 허근이야? 서로 다른 두근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필기할 때 해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최대 최소 찾으라는 뜻이다. 2차 함수랑 연결을 해서 이 밑에 풀이 과정 쓰지 마. 이런 거 쓰지 말고 저게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다시 푸는 거야. 빨간색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써놓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그때 걔가 어디서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서 그 정도의 기억만 남아있으면 찾아놓고 빨리 찾으면 되는 거야. 색깔 펜으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자. 간단한 거. 너네 너무 무시해서 이런 문제를 만든 건 아니고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일부러 좀 쉽게 표현을 좀 한 거거든. 얘들아 잘 봐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3학년 1학기 때도 그렇고 공통수학 원래도 그렇고 좀 초반부에 2차원에 초반부에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에 숫자가 다 나와 있어. A, B가 없이 그냥 다 나와 있어. 근데 그 방정식에 근 얘기가 나와 또는 해 얘기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밑에는 보지 않고 뭐부터 하냐면 얘 해를 구해. 무조건 얘 해를 구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얘 해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실제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근해 공식을 써서 2분의 1 뿔마 루트 몇 이런 거를 여기다 대입해하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 쉽겠냐 어렵겠냐?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들어. 어떤 방정식이 있어. 근데 그 방정식의 근을 문자로 줬을 때 뭐 알파, 베타 이런 걸로 주잖아.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그 근에 정해준 문자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대입이죠, 그렇죠? 이거 알죠, 그렇죠? 무조건 대입해서 식변형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 근이 A야. 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A를 넣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인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이거니까 답은 0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만약 선생님 문제를 살짝 바꿔서 요거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변형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요렇게 바꿔서 마이너스 9를 여기다가 뿅 넣고 마구 플러스 1이니까 답은 8.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 유형 알죠? 그쵸? 제발 부탁이야. 문제 끝까지 보고 판단해. 여기서 근해 공식 써갖고 근 들어온 거 구해서 여기다가 막 대입하려고 막 그런 거 하지 좀 마. 알겠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44쪽에 11번 풀고 35분 되면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11번을 못 풀면 밥 먹으러 못 가는 거죠.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워서 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푸는 거야. 문제 형태 먼저 봐. 11번 2차 방정식이 있어. 근을 알파로 줬어.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로 이루어진 식의 값이야. 무조건 대입하고 식변형이야. 알겠죠? 여기서 근의 공식 쓰면 안 돼야 큰일 나.